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 포인트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체코 쪽 원전에 대해서 거의 계약이 확 실시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원전 관련주들 등락폭을 이렇게 보여줬죠. 자, 헌데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가가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이런 등락폭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겁니까? 한 가지 리스크가 있죠. 최근에 이 캐시카우인 이 두산 밥캣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병이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이 주주분들의 굉장히 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어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룹 자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이 리스크 해소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더욱이나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했죠. 원전 협력 확대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자, 그러면서 체코 외교장관이 적극적인 노력하겠다. 자, 거의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해서는 확실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이슈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자, 원래부터 원전 이 대장주 누구였습니까? 근본 대장주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이에요. 자, 최근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 한들 어찌되었던 이런 이슈가 뜨면 늦게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선명해진 친원전 기조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순풍이 분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이 정부가 예전부터 말했던 게 뭐죠? 지금 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바로 이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자, 정부가 밀어준다.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이 나온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수주권에 대해서도 글로벌적으로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헌데 그에 비해 지금 이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저점이죠. 자, 거의 지난 2021년도 원전 관련주가 올라갈 때 그 초창기 상승의 이 초기까지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지금 너무나 저점이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원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찌되었던 두산그룹 자체에서 지금 이 합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리스크를 해소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르고 있었던 이런 주가가 단숨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보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걱정보다는 올해 하반기를 바라보시는 게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타이밍, 언제부터 이런 추세 전환이 들어올 건데라는 부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자, 추세 전환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가적인 재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 전에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식장이 좀 힘들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도움받아 가시라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 한 달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치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3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죠. 자, 저희는 말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9월 6일 날 저희가 ICTK,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 나갔습니까? 지금 이 대봉 LS라는 종목에 대해서 종가 베팅이 나갔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9월 9일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이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나갔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메디텍 바로 4%,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종가 베팅 나갔던 ICTK 역시 상승하는 모습. 자, 그리고 대봉 LS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중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보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는 건 영상이 아니라 당연히 실시간적인 브리핑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자, 아직 이 텔레그램방 입장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자세한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요 뉴스들 짧게 한번 볼게요. 자, 작년이 최근에 이 합병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였죠. 헌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직결에 대한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액트라는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소액주주들 동참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자, 지금 이게 왜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나 손해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치면서
합병 안 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간이 되신다라면 목소리를 함께 해주시는 게 더욱더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물론 지금 이런 합병 이슈가 엄청나게 컸지만 이 부분으로 하여금 주가가 크게 빠졌단 말이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고, 자, 더욱이나 지금 이 원전 쪽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거의 계약이 확신을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주고 있고, 자, 지금 이 미국 쪽에서도 SMR 바로 어떤 겁니까? 소형 원전이죠. 굉장히 이슈가 큽니다. 자, 그만큼 추후에도 원전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남아있는데, 단연 이런 부분들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건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이에요. 자,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체코에서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 한국과 원전 사업 최종 계약에 대해서 체결 확신을 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전 관련주들 모조리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체코는 시작일 뿐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런 리스크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원전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자, IEA 사무총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 자, 지금 파티비럴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이 국내 원자력 발전 건설을 늘려야 하고 이것이 향후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연중 무휴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원전일 수밖에 없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자, 원래 탈원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죠. 왜냐?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 근데 지금 따지고 보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나 최근에 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말이 많죠. 바로 이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유일한 해결책이 원전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자, 전기 먹는 하마, 인공지능에 한국도 난리법석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어떤 네이버 같은 이런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전력을 1을 사용한다라고 친다면, 자, 최근에 많이 사용한 게 뭐죠? 바로 이 챗 GPT죠. 이런 부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검색에 사용했던 전력량의 10배 가까이 사용량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서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더욱이나 뭐 이미지 같은 부분이라든지 생성력 이런 부분들까지 사용을 한다라면 40배, 5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전력난이 오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유일한 해결책이 원전이다. 자, 더욱이나 지금 이 에너지 탄소 감축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태양광이 아니라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태양광이 어떤 거였습니까?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였죠. 헌데 공급도 불안정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원전의 5배나 된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가 어떤 국가입니까?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앞서 있죠. 헌데 영국과 프랑스 모두 지금 IEA를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 자,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원인 이런 태양광이 원전보다 오히려 탄소를 5배 이상 더 배출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죠. 실제 2023년 한국의 에너지 지금 이런 탄소 배출량이 2018년보다 24%나 줄었는데, 이는 원전과 같은 무탄소 전원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 이때 원자력 발전의 증가분이 69%를 차지했다. 자, 우리나라가 이미 원전을 늘렸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대표적인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었던 태양광보다 원전이 탈탄소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욱이나 인공지능 AI 바로 이 전력난에 대해서 해결책 또한 원전이다라는 말까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합병 관련이죠. 자, 박정원 회장은 왜 지금 이 합병을 고집하는 걸까요? 자,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본업이 뭡니까? 원전이요. 바로 이 소형 원자로 SMR 위탁 생산을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을 하고 있다. 자, 헌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 능력 확대를 해야 되죠. 캐파 지금 이 부분을 늘려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확히 기사에도 나와 있죠. 투자 재원 확보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합병을 고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바켓이 나간다. 헌데 바켓이 뭡니까? 두산 그룹의 캐시카우죠. 돈을 벌어오는 이런 그룹이란 말이에요. 헌데 지금 이게 나가게 된다라면 에너빌리티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소액 주주분들이 힘을 합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이 그룹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든 조달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바켓과의 분리 성공 여부에 촉각이 들어오고 있다. 자, 1조 원전 사업 투자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두산그룹이 글로벌 원정 선봉장에 서고 있다. 그룹을 재편해서 차세대 SMR 소형 원전이죠. 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단위 투자까지 들어가겠다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SMR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유스킬파가 어떤 그룹입니까? 미국의 기업이죠. SMR 관련해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유스케일 파워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주권까지 터지고 있죠. 헌데 지금 유스케일 파워에 직접 투자한 게 누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 2019년에 600억 원, 21년도에 800억 원, 약 1,400억 원을 이미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 이런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기자재 공급권까지 확보를 했다. 자, 이 말은 유스케일 파워가 SMR 관련으로 계속해서 이런 수주권이 터진다라면 기자재가 어디서 들어갑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 두산이 잡아야겠습니까? 안 잡아야겠습니까? 무조건 잡아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원전 SMR 시장이 무려 640조나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이쪽 시장을 선점을 해야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쪽이 이만큼이나 큰 시장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SK를 포함해서 HD, 현대 모두 지분 투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립, 연구개발 모두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SMR이 원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조선업과도 협력이 될 거고 선박 쪽으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됩니까? 협력 관계,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면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쪽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선두주자였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 글로벌 시장의 원전 수요 확대에 맞춘 투자로서 수주 지속에 대한 이런 기대, 원전 추가 수주를 위한 투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투자금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결국에 지금 이 합병이라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할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소액 주주 여러분들이 악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고 힘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그룹 이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나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곧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640조 시장이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두주자 선점하고 있는 게 두산그룹이었는데 다른 곳에 뺏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얼마 전 두산에너빌리티가 기후 산업국제박람회에서 이런 전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방문까지 했는데 이미 이 부스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모델까지 이미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이 기술력은 독보적이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이 합병 관련이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룹 쪽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있는 이 원전에 대한 이슈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 원전, 지금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주권들이 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게 원전이죠. 자, 그렇다면 이쪽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더욱이나 지금 이 SMR이 원전만 엮이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조선, 선박 쪽으로도 미래에는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 이슈까지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조정을 준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그만큼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 높은 곳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래도 이 비중 자체를 몰빵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장이 좀 힘든데 남아있는 이 비중들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부분들, 정보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이 나가고 있으니 자,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면 되는 건지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 주식하는 사람들 매매 일지를 보시자라면, 자, 지금 이 수젠텍부터 화성밸브, 사조산업, 한농화성, 네스트바이오메디컬, 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뭐 우리바이오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현재 총 300%가 넘는 이런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드리지도 않고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등, 그리고 무슨 뭐 기사 한 줄 가지고 종목명만 가지고 뭐 타점을 잡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다, 자, 이런 말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해서 나갔던 부분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 놓았죠. 자, 더군다나 저희는 이렇게 완료가 된 종목들, 그리고 물론 100% 이렇게 주식엔 없죠. 손절이 나갔던 종목들까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상승 48종목, 손절 5가지 종목, 자, 거의 90%가 넘는 확률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상승 패턴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렇게 먼저 이 LG에너지솔루션 저희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자, 8월 5일 체크가 되시죠. 32만원에서 34만원 부분까지 분할 진입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날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8월 5일이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무너졌던 날이요. 자,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패닉이 오셨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스러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저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장이 초토화 자체지만 종목에 대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상승장에만 수익이 난다, 상승하는 종목이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저점 포착 후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 자,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이때는 또 언제입니까? 8월 6일 수젠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리면서, 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관련으로 엄청난 코로나 관련주들 관심이 들어올 때 여전히 먹을 게 남아있다라는 판단하에 추천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35%까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음이 언제였습니까? 자, 8월 7일 어떻게 드렸습니까? 화성밸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으로 이 시추 관련주다라고 챙겨드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지금 이때부터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 35%가량의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언제입니까? 8월 9일 사조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때가 상승 초창기였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도 충분히 지금 이 돌파적인 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하루, 이틀, 3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30%가 넘는 상승까지 나와줬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8월 14일 한농화성, 바로 이 전고체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기준봉을 세우고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4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이 8월 27일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굉장히 심상치 않았단 말이에요. 자, 더욱이나 이 종목 바이오라는 이 특수성,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괜찮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판단하에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약 35%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죠. 우리바이오, SG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재건 관련주들 올라올 때, 그리고 또 어떤 종목입니까? 해리스, 마리아나, 대마 관련으로 올라올 때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타점적인 부분들 1차, 2차까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줬죠. 약 30%, 25%가량 상승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가 뭐 말씀 안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뭐 기사 한 줄 가지고 종목을 존내만해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이 지금 주도 섹터들, 주도 종목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중에도 실시간적인 단타, 단기 스윙에 대해서 종목들 그리고 정보들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시청 후에 밑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죠. 더보기가 있습니다. 모바일, 휴대폰도 동일합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종목 텔레그램방 링크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죠. 자, 지금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열기 이런 식으로 조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부담 없이 입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직 늦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셔서 챙겨 가실 수 있는 이런 수익률들 그리고 종목들 브리핑 정보들까지 꼭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